내 보증금 8억 이상을 이 영상 보는 모든 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진짜로 요거 지금 다 꼭 인지를 하셔야지 이 큰 손실을 안 볼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 공유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어떤 사례냐면요, 얼마 전에 고객이 급하게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뭐냐면 집주인이 배째라고 나온대. 뭐냐, 자기가 4개월, 5개월 전부터 전세 계약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 법적으로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계약은 종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 계약 만료일에. 근데 집주인이 알았다. 그래 놓고는 지금 와서 보증금을 못 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은 이미 다른 데 전세를 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터진 거야. 이미 계약금 4, 5천만 원이 나가 있고, 근데 계약 만료가 되는데 이날 내 보증금 8억 이상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싫어요. 싫어요, 싫어. 그래서 근데 이 사례뿐만 아니라 두 분의 다른 세입자, 그리고 대여섯 명의 집주인들의 고객, 이렇게 거의 10여 건의 사고 사건이 지금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내가 세입자 입장인지 집주인 입장인지 이거를 확실하게 내용을 숙지하셔서 꼭 사고를 막았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그럼 이어가면은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결국 역전세가 난 거예요. 2년 전만 해도 돈이 풀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시중에 유동성이 흘렀어. 그래서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하루가 다르게 오를 때 시기였다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전세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야. 그래서 매매가의 거의 70%, 80% 수준의 고액 전세로 들어가게 된 거였죠. 그리고 다른 사례도 비슷해요. 매매가의 거의 80% 이상의 전세가를 주고 그것도 그냥 진짜 힘들게 집 보고 나서 계약을 했던 케이스인 거예요. 그때는 내가 계약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전세가가 뭐 2, 3천만 원이 더 오르던 시기였거든. 그렇게 있었던 그 전세 보증금이 2년 만에 많게는 1억에서 1억 5천, 적게는 4, 5천만 원이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냐? 집주인들은 동일한 금액도 돌려주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 세입자가 잘 안 구해지거든요, 지금. 지금 미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의 전세 8억이면 이제는 예전에 전세 15억 수준인 거야. 이만큼의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세입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거진 다 월세를 선택하거나 반전세를 선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 이미 나는 높은 전세가로 들어가 있는데 계약 만료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딴 데 계약을 한 건데, 또는 내가 전세 만료를 통보했는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전세 만기일에 못 주겠다고 지금 배째라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이거는 사고가 터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원리는 결국은 법적으로도 이게 보장이 잘 안 됩니다. 다만 전세 보증보험을 들었다 이러면 다릅니다. 계약 만료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안에 기관에서 먼저 보증금을 다 돌려주고,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구상권이 되든 뭐 소송이 되든 이 기관이 집주인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전세 세입자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해야 되는 거지.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계약 갱신 청구를 하지 않는다. 계약이 만료된다는 거를 문자, 카톡 또는 내용 증명을 통해서 확실하게 집주인 명의가 있는 그분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웬만하면 4개월에서 5개월 전에는 알려달라. 뭐 법적으로는 뭐 2개월 전에 알려준다면 2개월 전에 알려줘 놓고 대비할 수 있는 집주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유 있게 최소한 5개월 전에는 계약 해지, 계약에 대한 연장이 없다는 거를 확실한
문자, 카톡 또는 전화, 녹취를 통해서 1, 2회 정도는 알려드린다는 거죠. 이 집주인이 반응이 나올 거예요. 내가 돌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상황에 뭐 집주인이 알았다고 한들 섣불리 매매 계약을 하든 전세 계약을 하면 인생 나락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아까처럼.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계약 만료가 되면 돌려받는 게 마땅한 건데 지금 상황에 이 금리에 대출도 잘 안 나와. 아직까지는 다주택자들. 거기다가 대출 받는 것보다 전세가가 LTV가 더 높아 지금. 거의 60에서 70%, 많게는 80%가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한들 이 집주인은 이 전세금을 100%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10%도 안 됩니다. 누가 7, 8억, 5, 6억을 은행에 넣고 있겠나요? 또는 대출이 되겠나요? 그래서 이게 팩트란 거예요. 아쉽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저도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객이고, 정말 착하게 사시는 고객인데도, 이거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약을 했던 그쪽에 통해서 새로 이사가는 집의 전세 집주인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거 사고 터질 것 같다. 거기에서 방법을 좀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내가 통보는 해야 된다. 확실하게 계약 만료를 한다. 두 번째는 새로운 세입자가 되든 또는 집주인이 돈을 확실하게 돌려준다는 서면이 되든 문자가 되든 응답을 받거나 또는 마지막으로 집을 팔았거나 판다고 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 이게 안 돼버리면 비록 법적으로 나는 움직였지만 계약 만료일 날 돈을 띨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프로세스를 꼭 지켜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악의 경우 그 계약 종료일에 돈을 못 받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이 좋으면 10%의 확률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알려드릴게요. 문자, 카톡, 전화 등 이렇게 계약 당사자, 임대인한테 확실히 내가 계약 종료의 의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가 됐으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몇 월 며칠자 이렇게 통보가 했고 너도 응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 만료일까지도 돈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됩니다. 우체국 통해서 내용증명 보내는 거죠. 그런데도 안 움직여. 이러면 여기서 아셔야 돼. 내가 이사를 나가면 안 돼. 그러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대항력이란 거는 전입신고가 돼 있고 실제 소유를 하거나 또는 내가 실제 거주를 하고 있다는 대항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그냥 전입신고 빼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전세 임차권, 임대 임차권을 설정 등기를 걸어야 됩니다. 요거 법무사 통하면 또는 셀프로 해도 2주에서 3주면 되니까 요거를 걸어놓고 그리고는 내가 충분한 자금이 있으면 내 집을 들어가든 아니면 새로 계약한 집에 가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 돈을 못 받으면 보증금을 못 받으면 이사를 갈 수가 없다. 이러면 아까 말씀대로 임차권 설정 완료 등기가 난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사를 가고는 그 지연 이자에 대해서 집주인한테 이제 물려야 되는데 물린다고 그냥 주지를 않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전세 보증금 지급 명령 신청을 넣습니다. 이러면 소송 없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때 운 좋게 집주인이 뭘 몰라. 이러면은 내가 법원에서 이제 얘는 소송 없이 이러한 계약 관계가 확인했고 계약 만료가 됐는데도 너 못 돌려줬기 때문에 채권에 대해서 인정이 돼서 너는 돌려줘라고 지급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운 좋게 소송 없이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아는 집주인이다 또는 약은 집주인이다 이 얄미워 되게 거부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급 명령 신청을 하는데 여기에 2주 안에 제기를 한다. 이러면 노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그냥 이사가 나가지 마시고 새로운 계약하면 진짜 인생 나락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고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집주인을 만나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압박을 해서
최저 전세가가 되든 최저 매매가가 되든 어떻게든 거래가 되게 해서 내가 계약이 확정된 거를 보고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정이 됐을 때 나도 새로운 집에 계약을 해서 나간다. 요거 첫 번째 방법. 또는 얄밉잖아. 집주인 한번 엿먹어 보자 이거야. 그냥 법에는 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대로 가자. 그래서 법무사를 설정해도 되고 좀 더 제대로 갈 거면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들어가야 됩니다. 앞에 프로세스만 다 갖췄다고 하면 이제 소송에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보통 걸려요. 근데 대부분 이게 딜레이가 돼. 그래서 빠르면 5, 6개월, 늦어지면 10개월에서 1년까지도 최대 걸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감수해서라도 내가 반환 소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혹시나 내가 다른 계약을 했는데 뭐 계약금을 날렸다.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자, 거기다 연체 이자가 5%에서 그 지급 명령 이후부터는 12%로 올라가요. 이거는 뭐 제가 변호사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소송에서 이기면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이 터지지. 법적으로 내가 소송을 이겼는데도 끝이 아니라니. 여기서부터 강제 집행, 경매에 너 또 넘겨야 돼. 돈을 안 주면. 아니 이렇게 지급 명령을 했는데도 안 줘. 당연히 우리는 가압류 걸었겠죠. 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 걸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면 그 재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넘기는 거지. 경매가가 내 보증금보다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나쁘면 빌라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떠안는 거야. 왜냐? 이게 경매 넘어갔는데 내 보증금도 못 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재수없게 본의 아니게 내가 그 집을 경매를 받아서 갑자기 집주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설프게 그냥 지금 법만 믿고 움직였다가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지만 집주인도 어떻게 보면 미안해 할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 미안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못 돌려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5%, 뭐 6% 이렇게 좀 측정을 해서요. 은행에 넣었을 때 기회비용 이상은 내가 좀 보상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좋게 해결을 해서 새로운 세입자가 되든 매도가 되든 그런 압박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소통을 해서 집이 나갔을 때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법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좀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본업도 있고 우리 가정도 있는데 이거를 8개월, 1년 동안 그냥 뭐 니중니 나중니 하는 거 그리고 나서도 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집주인이 이제는 뭐 세금을 못 내고 있다. 또는 뭐 근저당이 너무 많이 걸려있다. 이런 집들은 계약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건 바로 알 수는 없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꼭 확인을 해서 정말 큰 사고 안 터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자산을 지키려면 하나라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집주인과 완만히 잘 협의를 해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이거는 그냥 무료로도 좀 자문을 해드릴 테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우리 개천고 학우님들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내 자산도 지키고 건강한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빠이.